남편이 출장 갔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매일 저녁 그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여보, 피곤하지? 빨리 와라고 속삭이던 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조종하려고 남편과 함께 꾸민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그날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출장 중이라고 하면서도 집 근처 호텔에서 시어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며느리가 의심하지 않게 매일 연락하라고 했지? 계속 그렇게 해 시어머니의 메시지였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나를 이렇게 속이는 거지? 나는 김수진, 35살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민준과 8년째 살고 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나를 탐탁지 않아 했다. 집안이 평범해서라는 이유로. 하지만 나는 참았다. 민준을 사랑했으니까. 그는 회사 중간 관리자,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모든 게 시작된 건 6개월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 암 진단.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민주는 출장을 자주 다니게 됐고 나는 시어머니 간호를 맡았다. 매일 병원에 가서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수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하시던 그 말이 이제는 독처럼 느껴진다. 의심이 싹튼 건 민준의 출장이 너무 잦아졌을 때 주말에도 간다고 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라고. 나는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잠긴 화면에 떠온 메시지. 오늘도 연락 잘해. 며느리가 안심해. 아직 발신자 어머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왜 시어머니가 이런 메시지를? 나는 몰래 그의 휴대폰을 풀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아직도 그걸로 해놓았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메시지 함을 열자 수백 개의 대화가 쏟아졌다. 민준, 엄마, 오늘도 전화할게. 수진이 의심 안 하게? 시어머니, 그래, 잘해. 그 애가 우리 집안 재산 노리는 거 알잖아. 아버지 유산 나눌 때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재산. 우리 집에 무슨 재산이 있다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아파트 하나, 그리고 약간의 예금.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걸 내가 노린다고? 더 내려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수진이랑 이혼해. 그 애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해라고 했고 민준이 조금만 더 기다려. 출장 핑계로 시간 끌면서 증거 모을게라고 답했다. 증거. 무슨 증거? 내가 바람 피웠다는 둥, 돈 훔쳤다는 둥 가짜 증거를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나를 이혼으로 몰아넣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거였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왜 나를 이렇게 배신해? 8년 동안 시어머니 밥 해드리고 명절마다 차려드리고 민준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는데 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어. 나도 싸워야 해. 하지만 어떻게?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사진으로 찍었다. 모든 메시지, 통화 기록. 그날 밤 민준이 전화했다. 여보, 오늘도 피곤해. 엄마는 어때? 평소처럼 다정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잘 계셔. 당신도 조심해라고 답했다. 속으로는 너희들
지켜봐. 내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전문. 상담하면서 모든 걸 털어놨다. 변호사는 이건 명백한 사기와 배신이에요. 증거가 충분해요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혼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다. 나도 그들을 파괴해야 했다. 시어머니 병원에 갔다. 여전히 연기했다. 어머님, 오늘도 밥 챙겼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수진아, 고마워 라고 했다. 속으로는 나를 경멸하고 있을 텐데.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우리 공동 재산을 확인했다. 민준 몰래 통장을 옮기고 증거를 더 모았다. 그의 회사 동료에게 슬쩍 물어보니 출장. 그런 거 없었다. 모두 거짓. 분노가 커질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예전에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는 복수의 여자가 되었다.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진아, 너는 강해. 그들이 너를 망치려 했으니 너도 그들을 망쳐. 먼저 시어머니의 병을 이용했다. 그녀는 정말 암이 아니었다. 의사 친구에게 부탁해 기록을 확인했다. 가벼운 위장병인데 과장해서 입원한 거였다. 나를 집에 붙잡아두고 민준과 시간을 벌기 위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웃음이 나왔다. 얼마나 치밀한지. 나는 병원에 가서 더 열심히 간호했다.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연기가 먹히는 거였다. 민주는 여전히 출장 핑계로 집에 늦게 왔다. 실제로는 시어머니와 만나 계획을 짜고 있었다. 나는 몰래 그의 차에 GPS를 달았다. 모든 동선이 기록되었다. 어느 날 그들의 만남을 직접 목격했다. 호텔 카페. 민준과 시어머니가 앉아 수진이 증거 더 모아야 해. 그 애가 돈 훔친 증거로 라고 속삭였다. 나는 멀찍이서 사진을 찍었다. 증거 추가. 내 내면은 갈등이 심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냥 이혼하고 떠날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다. 내 인생 8년을 짓밟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반격을 시작했다. 먼저 시어머니의 지인들에게 슬쩍 소문을 냈다. 어머님 병이 많이 호전되셨어요. 곧 퇴원하실 거예요. 그녀의 연극이 들통날 뻔했다. 민준에게는 더 다정하게 굴었다. 여보, 출장 그만해. 나 외로워. 그는 당황했다. 계획이 틀어지는 기색이었다. 그러다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민준의 서랍에서 가짜 통장 사본. 내가 돈을 빼돌린 듯한 조작된 서류. 변호사에게 넘겼다. 이건 위조예요. 고소 가능해요? 이제 때가 왔다. 나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어머님 퇴원 기념으로 모두 모이자. 그들은 기뻐했다. 나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었으니까. 모임 날 식탁에 앉아 모두가 웃을 때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요. 그리고 메시지 기록, 사진, GPS 로그를 프로젝터로 띄웠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출장 중 연락 원한다고? 나 조종하려고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8년 동안 속였어. 재산.
그깟 것 때문에? 민준이 수진아, 오해야 라고 했지만 나는 웃었다. 오해. 이 증거들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기 미수, 위조.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 안의 갈등은 여전했다. 이게 정의일까? 아니면 나도 괴물이 된 걸까? 하지만 후회 없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고소 후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민주는 집을 나갔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조차 못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홀로 아파트에 남아 과거를 돌아봤다. 결혼 초, 민준이 너만 사랑해 라고 했던 말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좋은 며느리 라고 했던 날 모두 거짓이었다. 분노가 아닌 슬픔이 밀려왔다. 왜 나였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나? 자책이 시작됐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그들이 나를 웃으며 배신하는 꿈. 변호사가 승소 확률 높아요 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이었다. 민준이 찾아왔다. 수진아, 용서해. 엄마가 강요했어. 눈물이 흘렀다. 예전에 다정한 남편 같았다. 순간 흔들렸다. 포기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눈빛 뒤에 여전한 계산이 보였다. 재산 나눠주면 어때? 라고 슬쩍 흘렸다. 나는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속지 않아? 시어머니는 전화로 빌었다. 수진아,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조롱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시아버지 유언장. 원래 나에게도 몫이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위조해 자기들만 챙겼다. 이제 전면전. 나는 언론에 제보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잔인한 배신 기사가 났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무너졌다. 민준 회사에서 해고 위기. 내 내면은 더 깊어졌다. 복수가 끝나면 나는 뭐가 될까? 빈 껍데기. 친구들이 걱정했다. 수진아, 그만해. 내 인생 살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나의 전쟁이었다. 고등법원 판결. 위조 인정, 벌금과 집행유예. 하지만 재산은 반환. 나는 내 몫을 찾았다. 민주는 파괴됐어 라고 울었다. 시어머니는 입원. 진짜 병이 생겼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빈 승리. 이게 공정할까? 그들도 인간인데. 판결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아파트 팔고 작은 스튜디오로 이사, 작업에 몰두했다. 디자인 상도 받았다. 민주는 연락했다. 다시 시작하자. 무시했다. 시어머니는 편지 보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딜고 찢었다. 하지만 내면 갈등은 깊었다. 밤에 혼자 내가 너무 잔인했나 생각했다. 복수는 그들을 파괴했지만 나도 파괴했다. 새로운 만남이 있었다. 동료 남자, 준호. 따뜻했다. 하지만 믿지 못했다. 또 배신당할까? 준호가 과거는 과거야 라고 했다. 조금씩 마음 열었다. 그러다 반전. 민준이 자살 시도. 병원에 누워 수진 때문에 라고 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 복수가 그를 죽였나? 병원에 갔다. 민주는 미안해라고 했다. 진심 같았다. 시어머니도 왔다.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흔들렸다. 용서할까? 아니면 끝까지. 나는 떠났다. 용서는 아니었다. 그냥 놓아주는 거? 내 삶은 계속됐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약 1010자. FILO.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준호와 사귀었다.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주는 해외로 갔다. 시어머니는 요양원. 나는 책을 썼다. 내 이야기. 베스트셀러 됐다. 배신의 대가. 인터뷰에서 복수는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배신당한 사람은 싸워야 해요 라고 했다. 내면은 여전히 아팠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하지만 후회 없었다. 나는 강해졌다. 준호가 청혼했다. 받아들였다. 새 시작. 갈등이 다시 왔다. 결혼 앞두고 민준이 돌아왔다. 축하해라고. 과거가 떠올랐다. 분노 다시. 하지만 놓았다. 이제 내 차례야. 결혼식 날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마지막 갈등? 시어머니가 왔다. 축복해라고. 용서했다. 진심으로. 복수는 끝났다. 이제 치유. 내 인생, 다시 시작. 하지만 깊은 상처는 영원히. 인간은 배신하고, 용서받고, 다시 아프다. 그게 삶이다.